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음량을 일단 구분 짓는 논리,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량을 구분 짓는 논리. 자, 어쨌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음량이 계속해서 나에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음량을 갖다가 처음에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양이 강하다면 뭔가 음을 채택해서 내가 팔자의 무기로 살아갈 것이요. 내가 음이 강하다면 양을 무기로 해서 내가 팔자를 살아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먼저 첫 번째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음량을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량을. 그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 장생 이상의 세력이에요.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여기에 기준점은 뭐냐면 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즉 계절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절. 첫 번째 장생 이상 세력은 뭐냐면 월에서 장생부터 이제 장생 이상부터 이제 제왕까지의 제왕. 제왕까지의 세력을 가지느냐라는 거예요. 가지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합에 의해서인데 앞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술이 오를 만나니까 합에 의해서 음이 강한 놈이 양으로 바뀔 변색될 조건이 되더라. 그죠? 그 말이 즉슨 뭐냐면 합인데 이 합은 뭐냐면 삼합이라는 거예요. 삼합. 삼합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인묘예요. 인묘. 인묘의 조건에 의해서 즉 월을 인묘시킨다라는 거예요. 즉 진월이다 이러면 진은 봄이죠. 봄인데 토로 보지 마세요. 봄입니다. 아까 지지할 때 제가 인묘진을 봄으로 나눴어요. 봄인데 예를 들어서 술이라는 놈이 있다면 진을 천간으로 들면 뭐가 되죠? 무가 되죠. 자, 무가 어디에 인묘하죠? 술에 인묘하죠. 그죠? 자, 요런 인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인묘 조건. 자, 요게 있으면 요게 있다고 해서 바로 양이 음으로 바뀌고 음이 양으로 바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자, 이 말은 조건이 주어졌다는 말은 뭔가 부수적으로 하나의 더 조건이 필요하겠다는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조건이 더 필요한데 자, 이 조건을 어떻게 찾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자, 우리가 팔자를 한번 본다면 연월일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연월일시 이렇게 나와 있다면 첫 번째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잡아 나가는데 자, 이러한 글자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연에도 있을 수 있고 일에도 있을 수 있고 시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크게 아우르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고요. 그걸 좀 더 쪼개보면 연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일에서 세 가지가 나오고 또 시에서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총 몇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까? 9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9가지 조건. 자,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찬찬히 한 번씩 보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에서 월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 월이 강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무조건 강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월이 강하다면 연이나 일이나 시는 강의 개념의 반대말이 뭐죠?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자, 강한 놈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약한 놈이
혼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무리를 짓는 거예요. 무리.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것을. 그래서 약한 자는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자, 거기서 첫 번째 연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연에서도 첫 번째 장생 이상 세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연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장생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장생 이상. 자, 이런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묘가 있다 했을 때, 월이 묘예요. 자,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장생 이상이라는 말이 뭐가 장생입니까? 여기에서 장생하는 글자가 뭐죠? 개죠. 네. 개를 지지로 내리면 뭐가 되죠?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든지 했을 때 여기서 장생 이상 세력이니까 뭔가 이놈이 강했는데 약한 놈이 음이 하나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가 중요. 시가 예를 들어서 뭐 신이라든지 신유술 해자축이 뭐예요? 음이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돕는 글자가 생길 경우에는 월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즉, 강, 양이 어떻게? 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음으로. 자, 그 다음에 인묘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용진자가 월에 있다 했을 때 어디에? 이 술이라는 놈이 여기 들어와 줘야 어떻게? 무로 천간에 들어지니까 여기 술에 인묘하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양이 강했는데 즉 음으로 화해 조건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시가 중요하다는 게 시가. 신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음의 지지로 드러나줘야 이 양이 강한 것이 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가 오다, 오 하면 안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사도 그렇고, 사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시가 나를 돕는 음의 기운이 아니죠. 인묘진 사오미가 양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양이죠. 자, 요럴 경우에는 이게 양이 강한 상태로 그대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가 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포인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하나 해드릴게요. 뭐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십니다. 예를 들어서 신, 사, 오, 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자, 이랬을 때 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예요? 여름이죠. 자, 여름이니까 양이 강하죠. 그죠? 자, 양이 강한데 장생 이상 세력이 있는 글자가 연에서 봤을 때 이 신이 어디에서 장생을 합니까? 천간을 들면 경이 되고 경이 사에서 장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시에서는요. 또 장생의 조건이 되죠. 자, 요럴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음이 굉장히 강한 거, 양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팔자가.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장생을 하고 여기에서도 장생을 하기 때문에 이 원숭이 신자가.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시가. 그죠? 그래서 장생 이상 세력을 이런 식으로 가질 경우에는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라는 거예요. 음이 강한 팔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죠? 여기 음양이 구분 지어져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가져요. 그 다음 진도가. 참고로 우리 장명 이론 하시는데 장명도 잘못 짓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명을 어떻게 짓습니까? 지어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안 지어보셨습니까? 장명은 보면 우리가 흠이라고 그러죠. 흠. 즉 오행. 오행 중에 빠진 걸 보조해 넣는다는 거예요. 보조해 놓고 그 다음에 원형 이정을 맞춰요. 그 이전에 뭐냐면 원래는 음량을 우선 맞춰야 돼요. 음량이란 것은 뭐냐면 이미 성은 고정돼요, 안 고정돼요? 성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못 바꾸죠? 그죠? 성은 고정돼 있다. 성이 예를 들어서 1, 3 홀수라면 뒤에 이름 글자 중에서는 획수가 짝수인 획수가 무조건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량을 맞추는 거거든요. 자, 음량을 맞추고 두 번째 오행 중에 빠진 글자를 우리가 보통 첨가해서 보조를 넣어줘서 맞춰요. 그리고 81 수리 획수에 의해서 원형 이정에 의해서 이름을 맞춰주는데 근데 그게 잘못된 논리예요. 꼭 오행이 이런 식으로 빠져있다가 아니라 자 이런 글자는 양이 강해서 수를 갖다가 금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름에 넣는다 하면 우리 이론을 보면 뭐예요?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었죠. 음이 강한데 음의 글자를 보조해서 넣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팔자가 어떻게 편고해지겠어요? 조화를 맞추겠어요? 알래스카에 갔는데 나한테 자꾸 얼음만 주네? 그럼 제가 좋아요, 싫어요? 싫겠죠? 알래스카 갔으면 따뜻한 게 들어와야 좋잖아요. 그런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장명도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생이상 세력이라는 것은, 아, 이거 뭔가 경이 월에서 장생하고 시에서도 장생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월이, 제 아무리 뭐라고 해도 5월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미월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거는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 자, 그러면 자, 참고적으로 요 시의 글자가 자, 여기서는 음이 강한 조건으로 바뀌었었는데 시의 글자가 예를 들어서 범인자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장생이 됩니까, 경이? 안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양강이 되는 거예요, 양강. 양이 강한 팔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뭔가 시의 글자의 하나에 따라서도 음량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가 되면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니까 이거는 음이 강한 팔자가 되는 거예요. 음이 강한 팔자.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이 팔자는 양이 강할까요? 음이 강할까요? 자, 첫 번째 월을 기준으로 잡는다 했죠. 자, 월을 기준으로 잡으니까 얘는 봄이에요. 그죠? 봄. 봄은 무엇이 강하다? 인묘진 사오미는 양이니까 양이 강하죠. 자, 월을 기준으로 해서는 양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장생이 이상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자수를 천간으로 들면 뭐가 되죠? 개가 되죠. 그죠? 개수가 묘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장생을 하죠. 그 다음 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가 뭐예요? 음이죠. 그러니까 이 팔자는 음이겠습니까? 요놈이 요렇게 따라가 버려요, 해가. 해가 혼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삼합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삼합에 의해서 이 음이 어디로 끌려가요? 양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제가 삼합 강의, 삼합을. 자, 삼합을, 선생님, 아까 인호술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인호술이 있는데, 자, 인오, 그 다음에 오술, 인술. 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삼합이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인오, 오술, 인술은요? 안 돼요.
왜요? 자, 참고로 이거는 오가 들어오면 화할 상태로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대기되어 있다. 그래서 완벽한 이거는 삼합이 아니에요. 제왕지가 들어가줘야 삼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제왕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해가 묘로 양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강한 팔자라는 거예요. 양이 강한 팔자. 자,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신물상 명리 첫 번째 이야기 5시간 동안 거의 50개 샘플을 해드렸어요. 음양 이걸 처음에 구분이 안 되시니까. 설명을 쫙 다 해드리고, 샘플을 50개 예제를 연습을 해드리고, 그런데도 잘 안 잡히신다고 그래요. 많은 연습이 실제로는 조금 묘합니다, 이게. 자, 첫 번째 장생 이상 조건은, 저렇게 찾는구나. 이렇게 감각을 가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합에 의한 것, 즉, 삼합에 의해서 이게 양이 음으로 화할 수 있는 조건. 요걸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 기준은 뭐였죠? 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연 기준. 자, 샘플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진 인술이 있다. 자, 이런 경우. 자, 월은 진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죠? 봄이잖아요. 그죠? 봄은 무엇이 강하다? 양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이 강하다. 자, 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자하고 진은 어떻게? 아까 삼합에 의해서 합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왕지가 있으니까 합이 된다고 했죠. 즉, 이렇게 진이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음으로 화할 조건은 됐죠. 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가 중요하냐면 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시가. 즉, 시가 술시 같으면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죠? 가을이니까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딥니까? 술은? 가을이니까 음이 강하죠. 그죠? 자, 그런데 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양으로 화할 조건이 됐죠.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 했어요. 시가 이렇게 또 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참고로 월 이런 식으로 강한 놈은 이중인묘 내지는 이중합을 해요. 그런데 약한 놈은 이중인묘라든지 이중합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얘가 오가 다시 수를 땡겨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강한 게 아니라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음이 강한 팔자. 자, 그 다음에 연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인묘이 적혀있는 거예요. 인묘. 자, 샘플을 볼게요. 술, 진, 축, 신. 자, 이런 경우에 월이 봄입니다. 봄이면 자,
자, 제가 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대로 연습을 하세요. 요대로. 안다라고 건너뛰시면 꼭 뒤에 가서 쳐주시더라고요. 항상 봄이라 적어놓고 양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네. 양인데, 자, 이걸 천간으로 들면 무가 되죠. 그죠? 무가 술에 어떻게 되죠? 임묘하죠. 네. 임묘하니 이거는 음으로 바뀔 조건이 일단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시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디죠? 가을이죠, 가을. 가을은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예요. 자, 그러면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술, 진, 축, 진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글자 한 글자만 바뀌었어요. 자, 커닝페이퍼는 여기 있어요. 자, 커닝페이퍼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자, 봄이죠? 일단 첫 번째 양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술에 무가 임묘하죠? 네. 임묘하니 음으로 화할 조건만 된 거예요. 조건만. 자, 그 다음에 진의 술을 다시 또 임묘를 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약한 놈은 이중임묘, 이중합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얘를 임묘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못 시킨다. 그래서 여기는 화할 조건은 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음이 강한 게 아니라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양이 강한 팔자로. 즉 이중임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의 조건을 볼게요. 이제 자, 여기다 제가 커닝페이퍼를 해드려야지. 일단은 월을 기준으로 잡고, 자, 연에서 세 가지 조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일의 조건이에요. 일의 조건. 자, 일의 조건도 연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시가 중요해요. 시가. 두 번째, 일 기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 중요하다. 이 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겨울에 태어나도 시에서 보조만 잘해줘도 잘 사는 팔자가 많아요. 개복택일 날짜가 별로 안 좋다 해도 시를 잘 맞춰주면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역업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왜 팔자를 들고 오는데 우리 보리밥 먹을 때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돼지 죽 주고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집안에 돼지죽을 몇 시에 줬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너무 애매한 거예요. 참고로 명리학은 시 따라서 음양이 확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시가 불분명하면 팔자를 제대로 논할 수가 없어요. 논할 수가. 요즘은 어떻게 돼요? 자, 병원에서 그죠? 확실하게 재어드립니다. 이러죠. 초까지. 몇 시 몇 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명확해지더라는 거예요. 참고로 부모의 운세가 시가 부정확해서 잘 안 보일 때는 자식의 팔자만 보고서도 부모가 나와요. 그런데 그 자식의 팔자도 모든 팔자에 다 나오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첫째 애한테 잘 나와요. 첫째. 첫째 애가 부모의 기운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받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이 안 보이면 첫째 팔자를 가지고 풀어도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앞 시간에 제가 자식은 뭐라고 했다? 저승사자라고 했죠. 부모의 운명곡선을 자기가 쥐고 태어나는 거예요. 쥐고. 무섭죠? 안 무섭습니까? 저만 무서운가 보네요. 자, 이제 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생, 첫 번째는 장생이에요. 장생.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가? 자, 샘플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미다. 자, 이 원숭이 신자를 천간으로 들면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죠? 자, 월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뭡니까? 여름이죠, 여름. 여름이니까 첫 번째는 양이 강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을 보니까 월에 반대되는 계절인 신이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신이 미에서 12운성상 무슨 지가 되죠? 관대지죠, 관대지. 자, 제가 아까 12운성에서 어디까지 쓴다고 했죠? 장생부터 제왕지까지 쓴다 했잖아요. 관대지니까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즉, 여기에서 관대지를 가지고 신은 또 뭐예요? 시 또한 관대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 원숭이 신자, 즉, 음이 더 강한 팔자라는 거예요. 음이 더 강한 팔자.